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양정철이 이끄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본심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급기야 여당에서도 주의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문재인의 복심, 삼철 중에 가장 튀는 양정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정기 박사님이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양정철은 정말 튀는 실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언론이 따라붙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대요. 양정철이 지금 오래 못 간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아, 양정철이 오래 못 간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 예, 절대 사퇴 안 한다고 봅니다. 아, 지금 사건 정도로는 사퇴할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저 1996년인가요? 그때 이제 YS 정부 때 96년 공천을 우리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잘했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중심에 그 김현철 박사가 있었어요. 예. 김현철 박사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을 만든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효시예요. 전문가로서 효시고, 또 그 당시에 인재 영입도 전방위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잘된 공천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정철을 보면은 그 행보가 옛날에 23년 전에 김현철 박사 행보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로 세다는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삼철의 우두머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 저는 양정철이 좀 연구 대상이었어요. 야, 어떻게 권력의 1등 공신이 그냥 집권을 하자마자 그 갖고 싶은 권력을 뒤로 하고 2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네.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좀 이상덕 의장 대 이재호 플러스 정돈 헤게모니 쟁탈전이 좀 있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본선에서는 이재호 정돈조가 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상황 정치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양정철 같은 경우는 뭐 도사처럼 행보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권력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주군을 위해서 내가 누가 돼서는 안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이 일종의 배기종군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언제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킹메이커들이 이 킹을 만들어 놓고 예. 거의 100에 99명은 2인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2인자 역할을 했으면서 그거를 놓고 유랑생활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저 양반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네. 멋있다 그랬죠. 그런데 2년 후에 돌아왔어요. 화려하게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으로 딱 돌아왔는데 이 복귀 자체는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2인자 행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면서 들키질 않나. 아, 국정원장을 그것도 뭐 고급 한정식집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됐죠. 들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내년 이제 총선하고 관련해서 이제 항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선거에 아니면 승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예. 그런 리포트를 작성해서 국회의원들 128명인가요? 다 보내줬잖아요. 뭐 그 정도면은 비공개 문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공개 문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양정철이 아닌 거예요. 네. 2년 전에 도사 수준의 양정철을 봤는데 2년 후에 돌아온 양정철은 너무 아마추어 수준인 거예요. 아, 지금 하는 행동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소리 내면서 티 내면서 하잖아요. 예. 폼 잡으면서. 하기야 그래요. 막 김경수도 만나고 박원순도 만나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랑 MOU도 그렇잖아요. 맺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행보가 2인자 행보라는 게 뭔가 하면 보세요.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상징 국정원장을 만났잖아요. 예. 그렇죠. 중앙정부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쪽에 국회의원 128명을 호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실은 공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자리가 민주정책연구원장이잖아요. 네.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또 장악을 하고 또 이제 지방정부 장악에 또 들어갔잖아요. 예. 박원순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고 김경수도 만나고 다 만났잖아요. 예. 또 요 최근 행보는 뭔지 아세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대기업의 총수들을 만나고 있어요. 아, 현장 그렇죠. 방문을 통해서. 네, 재벌들 지금 만나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보세요. 정계, 관계, 재계 다 만나고 있죠. 예. 대통령 행보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소리 내가면서 내가 인자야. 그러면은 정치인 입장에서 분석을 할 때는 보면은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보면은 저건 하수잖아요. 그렇겠네요. 패를 다 보여주면서. 패를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정철이가 2년 전하고 이렇게 판이 바뀔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양정철이가 사실은 주군에 대한 충성심이 일본 사무라이 못지않다. 왜 저렇게 2인자 세를 가시하느냐? 제가 볼 때는 레임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원래 역대 정권들이 집권 3년차 접어들면은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실제로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뭐 대통령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 터닝 포인트만 돌면은 그때부터는 맞습니다. 힘이 쫙 빠졌죠. 쫙 빠졌죠. 예. 양정철이 거기 착안을 해가지고 물론 내년에 이제 총선 이 구도라는 좋은 플러스 요인도 있긴 하지만은 예. 어쨌든 간에 양정철이가 지금 하는 행보가 정확하게 1인자를 대신해서 2인자 행보를 하는 건데 네. 그게 뭔가 하면은 양정철이 일부러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목에 딱 힘까지 줘가면서 내가 2인자야 하면서 되게 얄밉게 행동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저는 주군에 대한 충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군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의 분신으로서 우리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어. 민주당 꼼짝 마. 중앙부처 꼼짝 마. 지자체 꼼짝 마. 재벌 꼼짝 마. 문재인은 5년까지 잘 나갈 거야. 레임덕 없어. 야, 그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행동대장 같은 역할로 이렇게 행동대장이죠. 예, 전선의 앞에 서서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죠. 지금 아베가 그거잖아요. 천황에 대한 충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사무라이들은 주군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 결론은 죽음입니다. 양정철이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틀에서 지도도 그려 나가잖아요. 이번에 항일 전선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총선까지 끌고 갈 거거든요. 총선까지 끌고 갈 거고,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은 이미 그거로 절반의 성공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원래 북한 안보팔이 있잖아요. 평화팔이. 거기 이제 정이 아니고 부가 돼버리고 정이 된 게 항일 전선이 돼버렸어요. 하긴 그러네요. 북한 문제, 북핵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실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9일 동안 발사체를 3번이나 지금 네. 쏜 상태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3자 공이 예. 이익 추구 차원에서 국가는 뒤로 하고 이익 추구 차원에서 아마 그 쇼를 또 한바탕 쇼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정하고 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순위가. 네. 그래서 항일 전선을 성공적으로 구축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은 내심 마지막 순간까지 화이트리스트 있잖아요. 그거 배제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배제되기를 바랐다. 강력한 강력한 메시지를 생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바랬을 거라고요. 아이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자기들 지지층들 결집시키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국익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전쟁.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선거 전쟁이에요. 내년 선거 전쟁에 이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해의 소유자들이에요. 아이고, 선거만 이길 수 있으면은 국민 경제는 파탄을 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이요, 삼성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네.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대한민국을 그동안 하여튼 먹여 살린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사업을 사실 소위 말하는 폭망을 시켜가면서까지 자기네 선거는 이기겠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재벌 해체돼서 하향 평준화되면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잖아요. 서민들이 많이 있으면은 결국은 정부가 서민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잖아요. 결론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지만은 어쨌건 단기적으로 자기들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선거전에서 이기기는 좋잖아요. 계속 퍼주면서. 그리고 퍼주는데 의존하는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아니 먹여 살려주는데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내심으로는 대한민국이 폭망하는 것을 원할 거라고요. 아, 참 나쁜 사람들이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요. 아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성선설을 믿었는데 요즘 저는 성악설 신봉자가 됐어요.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이 많구나. 타고나게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 번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로 지금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식물처럼 느껴져요. 식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식물밖에 더 돼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움직임도 없고 움직임이 없잖아요. 문재인 지지율은 50%가 넘고 말은 많아요. 행동이 없어.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 아우슈비츠 있죠? 예. 가스 체인부로 가는 예. 그런 아주 암담한 미래로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이 가스실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좌절을 절망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성하고 깨어나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요? 모여야죠. 뭉쳐야죠. 모이고 뭉쳐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달리 방법이 없다면 특히 선거에서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투표를 해서 철퇴를 매겨야죠. 문재인 정권에 철퇴를 매겨야 된다. 그렇죠. 그 방법은 총선이다. 선거밖에 없잖아요. 참 총선까지 참 오래 남았어요. 총선까지는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그때까지는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온 그런 그렇죠. 성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뭐 몇 년은 살겠죠.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나마. 맞습니다. 총선에는 우리가 이기겠죠? 전제는 뭔가 하면은 국민들이 좀 더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거기 전제가 안 되면은 저는 내년 총선 희망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행동 없이는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뭉쳐야 되겠네요. 뭉쳐야죠.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선거를 이기고 정권만 유지하면 국익은 아무 상관없다는 민주당에 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이셔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모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한 수 쭉 구독하시면서요. 주위를 설득시켜 주셔야 합니다. 가족들 많잖아요. 친지들 많죠. 특히 자제분들,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하나하나 꼽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잘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야 총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